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동네로 이사를 갔다. 그곳은 한적하고 평화로운 장소였으며 나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설레었다. 이사를 간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몇십 년이 된 고택이었다. 집주인은 이 집에서 여러 세대가 지내왔지만 이제는 도시로 떠나게 되어 집을 팔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첫날 밤 나는 이 집에서 첫 번째 잠을 청하기로 했다. 이사를 끝내고 하루 종일 피곤했기 때문에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러나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 때문에 깨어났다. 누군가 걷는 소리였다. 집 주위를 맴돌며 걷는 발걸음 소리였다. 처음엔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의 발걸음 소리였다. 나는 무서운 마음에 집 안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모든 문과 창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그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은 무사히 지나갔지만 이튿날 밤 또다시 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마당 쪽으로 고개를 내밀어 누가 있는지 살펴봤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경찰은 곧 도착했지만 그들이 있는 동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집 주변을 살피고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하고 돌아갔다. 며칠 후 나는 이웃 주민들과 인사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사는 집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던가요? 나는 깜짝 놀라 그간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이웃 중 한 명이 슬픈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몇 년 전 이 집에는 아주 사랑스럽던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들은 모두 실종되었고 아무도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경찰은 그들을 찾으려 했지만 어떠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상한 것은 그 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 후로 그 집은 한동안 비어 있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내가 경험한 일이 단순한 환상이나 착각이 아닌 것 같아 더 두려워졌다. 이사를 결심할까도 했지만 막 이사 온 터라 쉽지 않았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발소리는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발소리의 근원지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주한 것은 한복 차림의 여인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꿈에서 그 여인이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마을의 노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대개 이런 일은 과거에 한이 맺힌 영혼이 하는 일이라며 제사를 지내거나 무당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 한을 풀어주는 길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나는 조언대로 무당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무당은 이 집에 오래된 슬픈 역사가 깃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 이 집에 살던 여인은 남편과 아이에게 버림받은 슬픔에 집 앞을 서성이 다가오는 날 자취를 감추었고 그 후로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무당은 그녀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작은 제사를 집 앞에서 지내고 고인의 이름을 불러 평화를 기원할 것을 권했다. 그날 밤 나는 제사를 지내고 마음속으로 가족의 행복을 기원했다. 그 후로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고 결국 완전히 사라졌다. 그 일이 있고 이 집에서 아무 일 없이 평안히 지낼 수 있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과거와 역사가 존재하며 그것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존재들에게 평안을 기원하는 것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저는 항상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자정을 넘겨 도서관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이 있는 캠퍼스는 오래된 건물들도 많고 특히 밤에는 꽤 으스스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공부했던 터라 캠퍼스를 빠져나갈 때쯤 거의 모든 불이 꺼져 있었고 길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라 사람들이 일찍 귀가했겠거니 생각하며 캠퍼스를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발자국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마 하며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낙엽이라도 밟혔나 보다 싶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는 계속 뒤따라왔습니다. 속도를 조금 올려서 빨리 걸어보았지만 발자국 소리도 그에 맞춰 빨라졌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거의 뛰다시피 캠퍼스를 빠져나와 길가로 나갔는데 그 순간 소름이 끼치도록 찬바람이 불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다행히 길가에는 택시가 한 대 지나갔고 저는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올라탄 후 기사님께 집 주소를 말씀드리자 기사님은 아무 말 없이 출발했습니다. 뒤돌아볼 틈 없이 문을 닫고 한 도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택시 안의 라디오에선 가끔씩 잡음이 섞인 뉴스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뉴스의 음성은 또렷하지 않았고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는 듯한 불쾌한 잡음이 간간히 섞여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어 저는 거의 말을 잃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택시는 예상 밖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는 줄 알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골목들 사이로 접어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기사님께 혹시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기사님은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순간 거울을 통해 기사님의 얼굴을 본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님의 얼굴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엔 텅 빈 공간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택시에서 내리려고 문을 잡아당겼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점점 속도를 올렸고 제가 전혀 모르는 방향으로 계속 달려갔습니다. 어쩔 줄 몰라 기절할 쯤 갑자기 모든 것이 정지하더니 밝은 빛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있었고 다시 한번 오늘의 일이 정말 꿈인지 아니면 현실이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의아하게도 제 손에는 도서관에서 가져온 핸드아웃이 쥐어져 있었고 그것은 몹시 구겨져 있었습니다. 문득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았지만 택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절대 혼자서 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비오는 가을밤 대학생인 지수는 학교 과제를 끝내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 남아있었다. 학교 도서관은 평소에도 꽤 무서운 곳이었지만 비까지 내리는 바람에 그 분위기는 더욱 기묘하게 느껴졌다. 시간이 자정을 넘기고 지수는 피곤해 지쳐 도서관을 나서기로 결심했다. 우산도 챙기지 못한 지수는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 건물을 가로질러 기숙사로 향했다. 기숙사로 가는 도중 조명이 깜빡이는 오래된 건물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건물은 몇 년 전부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문득 누군가가 그 건물의 창문에서 지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쪽을 힐끔 쳐다봤다. 창문에는 낡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분명히 그 사이로 움직이는 검은 실루엣이 보였다. 본능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진 지수는 발걸음을 재촉해 그곳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학교에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다. 바로 전날 밤 그 버려진 건물 안에서 목격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지수는 자신이 본 것이 떠오르면서 괜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봤던 게 진짜 사람이었을까? 라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지만 이내 그럴 리 없다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며칠 후 지수는 친한 친구들에게 그날 밤에 이를 무심코 이야기하게 되었고 친구들은 무슨 흥미로운 불가사의라도 발견했다는 듯 지수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리고는 한 친구가 말했다. 몇 년 전에 그 건물에서 사고가 있었대. 그 이후로 건물을 봉인한 거라고 들었어. 그래서 다들 그 주변을 지나가게 꺼리는 거야. 지수는 친구의 말에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사고란 무엇이었을까? 그 후 며칠 동안 학교에서 그 건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이 들려왔다. 밤마다 이상한 소음이 들린다는 사람도 있었고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몇몇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지수와 그의 친구들 역시 탐험에 동참하기로 했고 늦은 밤 몰래 건물로 향했다. 폐쇄된 건물은 의외로 들어가는 것이 쉬웠다. 학생들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진입했다. 건물 내부는 폐허 그 자체였다. 먼지가 내려앉은 책들, 낡은 가구들, 그리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불쾌한 느낌을 주었다.
학생들은 플래시로 주변을 비추면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바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궁금증과 두려움으로 걸음을 멈췄다. 소리는 건물 깊숙한 곳에서 나는 것처럼 들렸다. 학생들은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용기를 내 그 소리를 따라갔다. 낡은 계단을 올라가자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드디어 그들은 소리의 출처인 방에 도착했다. 방 안에는 어둡고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지수는 심호흡을 한 뒤 신중하게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방 한쪽 구석에 커다란 거울이 있었다. 학생들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었다. 거울 앞에 서게 된 지수는 갑자기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고 순간 거울 속 그녀의 반사된 모습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울 속 지수의 모습이 서서히 다른 얼굴로 바뀌었다. 당황한 지수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자신의 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거울을 보니 그곳엔 익숙한 교복을 입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여학생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그녀의 귀에는 어떤 속삭임이 들려왔다. 나를 찾아줘. 나를 여기에서 빼내줘. 지수는 두려움에 질려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친구들이 지수가 이상한 행동을 하자 그녀를 서둘러 방 밖으로 끌어냈다. 밖으로 나오자 다시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고 지수는 그제서야 현실로 돌아온 듯 헉헉거리며 숨을 내쉬었다. 친구들은 그녀의 얼굴을 보며 걱정스레 물었지만 지수는 말없이 고개만 저었다. 그날 밤 이후로 지수는 그 건물 주위를 지나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가끔씩 꿈에서도 그 거울 속 소녀가 그녀에게 다가와 속삭이는 장면이 떠오르곤 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지수는 그날의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었다. 몇 년이 지난 후 학교에서는 그 건물이 완전히 철거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장소는 학생들 사이에서 공포의 이야기로 회자되었고 지수의 기억 속에도 언제나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마치 그 소녀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길 바라는 것처럼.